오늘부터는 치수를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치수는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죠. 여기 탭을 눌러 보시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치수입니다. 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치수는 여기 있습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글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이게 전부 다예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자, 라이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명령을 눌렀더니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선택해 달랍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세컨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눌러 달랍니다. 네, 두 번째 원점 클릭. 자, 그랬더니 이렇게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클릭. 그러면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보조선을 클릭하지 않고 엔터. 그 다음에 객체를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조선의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한 다음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면 돼요. 근데 보조선의 원점을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클릭한 다음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얘를 치수 문자라고 해요. 치수 문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치수선입니다. 치수선 좌우로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수 보조,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수평으로 치수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평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라이너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면 혹은 위로 올리면 수평, 좌우로 움직이면 수직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엔터 클릭한 다음 좌우로 움직이면 어떤가요? 수평 치수, 수직 치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여기도 대각선으로 끊고, 자, 딥 라이너, 딥 라인. 명령어 쓰셔도 돼요. 딥 라이너라고. 자, 보시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개의 옵션이 나와요. 엠텍스트, 텍스트, 엠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앵글, 문자의 각도, 수평선, 수직선, 회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호리젠탈 버티컬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호리젠탈을 누르면 무조건 수평으로만 뺍니다. 좌우로 움직여도 치수가 수직으로 안 빠지고 무조건 수평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버티컬입니다. 이번엔 수직으로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치수가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로테이트는 뭐냐면 내가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회전시켜서 입력하는 거. 자, 하나씩 해보시죠. 자, 라이너, 그 다음에 클릭, 엠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앵글이 있습니다. 앵글은 문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클릭. 이번엔 엠텍스트요. 엠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자, 어떤가요? 문자가 여러 줄 써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텍스트요. 한 줄 쓰기입니다. 이렇게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자를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문자를 수정하는 명령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명령어냐면 텍스트 에디트요.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금방 수정되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싱글라인 텍스트였지만은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줄 쓰기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글씨 수정 가능합니다. 역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수정도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로 편집했단 말이죠. 원래 숫자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 숫자로 나오게 하려면 얘하고 얘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길이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길이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클릭해 놓고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문자가 이렇게 딱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C 그 다음에 %p 0.23 이런 식으로요.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수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것들도 또 보실까요? 제가 여기다가 원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이죠. 얼라인은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부분에 숫자를 치수를 뽑아낼 때 씁니다. 그런데 얼라인이 수평이면 수평으로, 수직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치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얘의 단점은 이런 부분은 수평과 수직으로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앵귤러입니다. 앵귤러는 각도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해 줍니다. 선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자, 이와 같이 각도가 나옵니다. 선 두 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된 각도도 표시해 줍니다. 확장된 각도도 이렇게 표시해 줘요. 똑같은 선을 클릭하더라도 이렇게 4개의 4사분면이라고 하죠. 4분면으로 이와 같이 분리를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도 작업을 해요. 뭐냐면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선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원점, 첫 번째 각도 클릭, 두 번째 각도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 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홀을 하나 그려볼까요? 홀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홀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런 아크에도 앵귤러를 넣으면 이렇게 각도는 뽑혀 나옵니다. 아크에도 각도는 나와요. 자, 근데 아크 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크 랭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얼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했었죠? 얼라인. 자, 얼라인과 아크 랭스입니다. 하나는 아크 랭스고 하나는 얼라인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겠나요? 제가 아크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얼라인으로 그린 이 치수는 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아크 랭스로 그린 이 치수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는 둘레로 가는 길이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현의 길이는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의 길이가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으면 아크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면
얘는 또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퍼져서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디어스네요. 반지름. 아크도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고 호도 반지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쭉 커서를 그러니까 마우스를 원 밖으로 뽑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하나씩 해보시죠. 이번엔 지름 치수입니다. 다이아메탄 지름이에요. 이렇게 지름 치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앞에 파이자 붙는 거 보이시죠? 원 바깥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 기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 기입이 있습니다.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은 보조 치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치수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치수에 기대어서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치수가 하나 있어야만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이너를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너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은 못 써요.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마지막에 입력된 치수에서 이와 같이 치수가 뻗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컨티뉴는 첫 번째, 두 번째, 즉 두 번째 보조선에서 치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보조선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치수가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셀렉트를 이용해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얼마든지 재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를 지웠습니다. 아니, 좀 몇 개 지워볼까요? 그러면 컨티뉴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요. 셀렉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셀렉트 하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내가 셀렉트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다시 이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에 비해서 베이스라인은 이렇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하고, 이렇게요. 선 하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쭉 커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치수가 일렬로 쭉 뻗어 나가는데, 바로 여기 기준이 되는 이 치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을 이렇게 거꾸로 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꾸로 나오게 돼요. 역시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중간에 제가 마지막 거를 못 지웠어요. 그럼 똑같이 얘 못 찾아요. 얼마든지 지정해서 다시 쓸 수 있고요. 이건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다만 이 베이스라인을 쓸 때는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죠? 이 간격을 늘리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애초에 키워놓고 쓰는 방법입니다. 이 간격을 애초에 지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미 치수 기입 들어간 거에 간격 키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애초에 크기를 지정해 놓고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그냥 그렸어요. 그럼 간격을 늘려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 자, 바로 여기요. 여기 요 아이콘이요. 요게 dim 스페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dim 스페이스라는 명령어인데, dim 스페이스 기준이 되는 치수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다 그냥 선택. 그리고 엔터. 간격을 넣으시면 돼요. 8mm.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dim 스페이스 기준이 되는 치수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간격 6mm. 자요,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애초에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가 뭐냐면 dim 스타일입니다. dim 스타일. 치수 유형 또는 치수 변수라고도 부르고 단축키는 d입니다. 단축키는 d예요. dim 스타일 대문자 d입니다. 또는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네, 요 화살표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dim 스타일이 떠요. 자, 이 dim 스타일에 보시면 지금 커런트가 ISO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ISO 25 선택하고 modify.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내일 설명할 거고, 자, 라인 탭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베이스라인의 간격. 이해되시나요? 바로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오토를 누르게 되면 이 간격이 적용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얼마를 쓸까요? 얼마를 써야 될까요? 한 6에서 10mm 사이로 주시면 돼요. 치수선과 치수선은 너무 이렇게 바짝 붙으면 보기 흉합니다. 그죠? 중간에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약간의 여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에서 한 10mm 정도 주시면 돼요. 저는 8mm 쓰겠습니다. 중간이니까.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다시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이번엔 간격이 넓어진 상태에서 치수 기입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조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그. dim 조그.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호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요, 치수를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이 한참 멀리 있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중심선이. 그러니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다른 데까지 침범을 해버리는 거죠.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까지 다른 데 있는 도면 다른 데까지 침범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KS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KS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dim 조그예요. 자, 클릭한 다음 중심점을 설계자가 임의로 땡겨옵니다. 원래 저기 있는데 너 여기 있어.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꺽쇠 있죠. 이렇게 번개 표시. 요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중심선은 원래 저기 있는데 설계자가 중심선을 일부러 좀 땡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옵셋 10mm. 자, 라인을 그렸습니다. 필렛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자, 끊었습니다.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반지름 10mm. 자, 랭스는
델타 5mm.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죠? 봉입니다. 봉을 그린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봉의 길이가 한 2000mm, 3000m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m, 3m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비율대로 작게 줄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1mm, 2mm 이렇게 돼버려요. 봉처럼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봉이 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자가 여기를 2mm대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미러, 카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요. 자, 트림으로 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9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봉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원래는 길게 이어져 있는데 중간에 잘랐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은 어떻게 될까요? 100mm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 한 2000, 30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00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도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 딤 스페이스 오른편에 보면 여기 조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 라인이요. 여기도 중간에 끊었잖아요. 치수선도 당겨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요. 자,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요. 오스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클릭. 이해되시나요? 이 커서가 이대로 있으면 오스냅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스냅 여기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뺍니다. 커서를 오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뺍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라이너에 대한 조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중간에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문자 위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치수선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이런 경우 보기 흉하잖아요. 자, 여기요. 딤 스페이스 왼쪽에 보면 딤 브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딤 브레이크요. 딤 브레이크.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 선택하고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오디네이트라고 있네요. 자, 이걸 절대좌표로 좀 바꿔볼까요? 제가 절대좌표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동하기 0,0. 자, 이렇게 0,0에다가 맞추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0,0으로 맞추어 보시죠.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디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조금 특별한 치수 기입인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뽑아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뽑아내는 게 맞습니다.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20mm, 40mm, 60mm, 80mm란 뜻입니다.
여기는 y좌표가 되겠죠. y좌표로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을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이렇게 일자로 빼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절대좌표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x가 40이고 y가 60인 점, 이렇게 절대좌표를 쓸 수 있는 거죠. 좌표를 이용해서 치수를 넣는 겁니다. 이런 오디네이트는 주로 누가 쓰냐면 금형이라는 곳에서 씁니다. 지금 여기 샘플 보이시죠? 이렇게 금형이라는 데서 써요.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 이 아래 부분 중에 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자,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 옵셋 50mm, 옵셋 10mm. 자, 라인. 이런 모습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이고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치수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m입니다. 자, 파이죠. 자, 이런 모습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 테이퍼라고 해요. 뭐냐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아래쪽은 넓고 위쪽은 좁은 형국,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어디서 쓰냐면 그 병목 구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병목 구간 들어보셨나요? 병의 입구요. 그러니까 도로가 넓다가 병목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밀리는 거죠. 그 병목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테이퍼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테이퍼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요. 원형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테이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테이퍼 구간의 치수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오빌크라는 치수로 기입하게 됩니다. 클릭하고 엔터, 30도 엔터. 자, 다시 한번 오빌크 클릭하고 엔터, 30도 엔터. 자, 치수 기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어야 돼요. 30도 또는 60도로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는 치수를 이와 같이 입력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여기가 맨 마지막 여기 있는 내용이 톨러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사실 이 공차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주로 기계 쪽에서 씁니다. 기계 쪽에서도, 그것도 정밀 가공하는 쪽 있죠. 정밀 가공하는 쪽에서 쓰는데, 이 톨러런스를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안 쓰더라고요. 현장에서 안 썼어요. 근데 이거 쓰기 시작한 게 불과 한 15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언제 누가 쓰기 시작했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군수 물자 만드는 곳 있죠. 비행기라든지 혹은 탱크라든지 그 소총들 만드는 군수 물자 있죠.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곳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미군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니네 왜 이런 거 안 써? 있는데 왜 안 써?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쓰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얘를 넣어야 돼요. 한 10년 전쯤? 10년 전에도 넣었었고 한 15년 요 안짝으로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다라는 거, 아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톨러런스란 말이 공차란 뜻이에요. 공차란 뜻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차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상공차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치수공차라고 해요. 이 형상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양이나 자세나 위치 등 여기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치수공차는 뭐냐면 길이나 각도 등의 오차 범위입니다. 오차 범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계를 사왔고요. 이제 만들었어요. 아침에 딱 가서 딱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100mm예요. 내가 원하는 건 100mm예요. 휴대폰 크기가 100mm라 100mm짜리를 원해요. 근데 아침에 기계를 딱 돌리잖아요. 그럼 100mm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기계가 차가워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100mm가 안 나와요. 재봤더니 99.6mm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죠. 점점 늘어나요. 기계가 팽창을 하는 거죠. 밤에 퇴근할 때 제품은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차 범위가, 제품의 오차 범위가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6mm 마이너스, 아니 왜 그러냐? 100mm 기준 플러스 0.6mm 마이너스 0.4m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00mm에서 0.4를 빼니까 6mm 99.6mm가 되는 거고 100mm에서 0.6을 더하니까 100.6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0.6에서 마이너스 0.4까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쓰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용치가 있다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내가 팔 수 있어. 이거 양품. 이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불량품. 팔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차 범위예요.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양품과 불량품을 나누는 그 기준, 그게 공차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형상공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심볼이 나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동심도, 동축도,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흔들림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세나 모양이나 위치. 예를 들어서 직각이에요. 이건 위치잖아요. 자세잖아요. 자세에 대해서
0.23mm 오차 범위를 허용하겠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데이터 및 기준면입니다. A라고 하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그럼 직각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23mm 기준이고 그러니까 A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읽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톨러런스는 기계 쪽에 들어가는 거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마크하고 센터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 마크는 말 그대로 중심선 마킹하는 겁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센터 마크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해 줍니다. 자, 크기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컨트롤 1이 속성창이죠. 네, 이 속성창 띄워놓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로스 사이즈 0.1배, 크로스 갭 0.05배, 레프트 익스텐션, 라이트 익스텐션 3.5mm로 되어 있네요. 자, 5mm. 그럼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연장된 거죠. 자, 그 다음 크로스 사이즈 0.1이 아니고 0.5x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0.1. 자, 완전 작아지죠. 1. 그러면 이렇게 작게 모양이 표시됩니다. 0.1x. 그러면 모양 나오고. 그럼 크로스 갭이 여기에요. 0.1x. 그리고 범위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선을 두 개를 그립니다. 적당한 크기로 선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 두 선 사이에 2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게 센터 라인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러면 이렇게 2등분선이 지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고 좀 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1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거 보시면 센터 2로 이렇게 조그맣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중심선들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선택해서 바이 레이어로 꼭 바꿔주세요. 그래야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는데 어떤 명령어냐면 dim center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중에 dim center가 있고 dim ce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dim cen 명령어가 얘입니다. 여기 센터 마크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에요. dim cen이 센터 마크 명령어입니다. 여기가 dim 스타일에 심볼입니다. 심볼 앤 에로우의 센터 마크의 내용입니다. dim cen이라는 값이 바로 이 값이에요. 명령을 직접 쓰셔도 좋고 여기다 값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마크고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서클을 그렸고요. dim 센터 그리고 클릭. 마크가 새겨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마크입니다. dim 스타일
modify. 바로 요 값이에요. 여기 심볼에 보시면 바로 요 값입니다. 2.5mm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 어떤 값이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치수를 그려보면 이렇게요. 중간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이에요. 요렇게 끝까지가, 자, 요렇게가 2.5mm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이고, 다시 자, 여기 보시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어요. 라인으로 바꿔놓게 되면 딤 센터가 바뀌게 됩니다. 카피 딤 센터 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 보시죠. 이 딤 센터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 간격이 2.5mm, 그 다음에 요 끝에가 2.5mm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5mm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선이 다 끊어진 겁니다. 이동하기 어떤가요? 선이 다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선이 다 끊어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 기입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축척이 얼마인가요? 1대4죠. 자, 1대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한들 어떤가요? 안 보이죠? 축척을 맞춰 주셔야 돼요. 치수에 대한 축척. 자, 명령어를 알려드릴게요. 딤 스타일, 그 다음 modify, 그 다음 fit. 여기 보시면 use overall scale 있죠. scale for dimension feature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use overall scale을 4로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기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기본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인 간격 제가 8mm 줬어요. 난 6mm면 좋게요. 뭐 이런 값들 다 1대1 상태의 값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1대1 값입니다. 화살표 2.5mm, 문자의 크기 2.5mm 다 그대로예요. 다만 뭐 하나만 바꾼 거예요? 이 use overall scale 하나만 바꾼 겁니다. 얘가 축척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치수가 4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4배가 딱 늘어나요. 그래서 치수 축척을 자꾸 맞춰 주셔야 돼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치수예요. 자, 이렇게 주시면 돼요. 라이너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치수가 빠져나오죠. 근데 얼라인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치수가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원래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거 라이너 치수 맞습니다. 라이너 치수를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로테이트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가는 게 몇 도예요? 30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0도.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트 30도. 그러면 치수 기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치수 기입도 넣고, 그 다음 이제 글자도 써야 되겠죠. 서클 5mm, 라인 100mm, 옵셋 5mm, 5mm, 텍스트 프론트, 얘는 4mm. 다시 한번 텍스트 바텀 라이트 스케일 1나누기 4 이동하기 라인 이걸 몇 배 키우면 돼요? 4배 키우면 돼요. 스케일 4배. 자, 이동하기 센터에다 맞춰주면 되죠. 카피 한 번 더 카피. 자, 여기는 프론트가 아니고 탑이죠. 자, 여기는 라이트죠.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4배. 자, 이동하기 자, 이동하기 그러면 딱 맞춘 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